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애퍼타이저 잉글리시는 저자 고 장성국님께서 1997년도에 33살 때 작성한 책입니다. 출판한 책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약간의 편집이 가미되어서 제가 다시 이 책을 기본 교재로 삼아서 우리가 약 50분 내외로 한번 영어 전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정리 정돈을 한번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영어는 무엇인가부터 30번 해석까지 크게 3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저자의 뭐랄까 소개 내지 그 인사말이 들어있죠. 잠깐 보면은 경찰대에서 토익 수석 경험을 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경찰대에는 1년 정도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학생 시절에 영주시 동서학원에서 윤 원장님한테 들은 영어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무엇입니까? 영어는 영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죠. 그런데 영어는 다 아시지만은 실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나이지리아 거의 전 세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뭐 영어가 아니고 미어죠, 미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발상지가 영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구조를 보면은 영어 구조는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6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 에, 이, 오, 우 5개의 모음이 있죠.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데 이 문장을 만들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의 법칙을 문법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장에는 이렇게 마침표나 물음표, 감탄표 등 그런 것이 이렇게 부호가 있죠. 3번을 볼까요? 품사 모든 단어는 8가지 품사에 포함이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영어 단어의 8가지 품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 자, 우리가 영어를 접근하는 데서 사실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뭐랄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라기보다 한자어입니다. 이것은 형용사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단어. high, 높은, happy, 행복한 이런 것들이 형용사죠. 대명사는 그 남자, 그 여자, 그것 할 때 이런 것이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다음 명사라는 것은 이름이죠. 사람 이름, 물건 이름, 때로는 뭐 기쁨, 행복, 평화 등의 추상명사도 포함되죠. 자, 동사는 움직일 동사입니다. 달리다, 소유하다, 사랑하다 다 움직입니다. 부사는 우리가 부관 할 때 부사입니다. 군대 가면은 장군은 부관이 있죠. 소위나 중위 뭐 때로는 뭐 소령 대위도 있겠죠. 자, 동사, 부사,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가 부사입니다. 매우, very. 자, 접속사는 약하게 읽는데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어주는 단어죠. 자, 사랑과 결혼. 접속사 있어야죠. and죠, and. 또는 그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좋아한다. because 또는 as 이런 것들이 다 접속사입니다. 전치사라는 것은 앞전자 놓을치자입니다.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이는 단어인데 이 전치사가 놓임으로써 이 명사와 전치사가 합쳐지면은 기능이 좀 달라집니다. 책상 그었을 때는 책상이 명사인데 on the desk 책상 위에 이런 뜻으로 하나의 그 뒤에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게 되죠. 그 여기서는 형용사는 부사로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낼 때 less, wow, oh 뭐 이런 거 아시죠? 감탄입니다. 그야말로. 자,
구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는 이제 금방 배웠죠. 구화절이라는 거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였을 때는 구라 그럽니다. 구. 그다음에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문장의 형태를 완전히 갖춘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 속에서 또 하나의 문장을 이룰 때, 이럴 때 그 문장을 이루는 문장을 그 하나의 그 품사 노릇을 하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뭐 여기서 보면은 because 이런 식으로 that 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문장이라는 것은 5번에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는 어떠하다, 주어는 동사다, 주어는 형용사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주어는 보통 문장 앞에 오죠. He went to the museum yesterday. 그는 어제 박물관에 갔다. 자, 뭐 특별하게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어, 동사, 주어,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그런 의미를 완전하게 구성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문법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O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는 8가지 종류에 들어가는데 문장은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 이 5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1번 주어와 동사만 있는 거. 2번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어란 것은 보충한단 말이죠. 동사를 보충하는 말입니다. 또는 주어를 보충하죠. 3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게 3형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5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이 보어는 2번과 달리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타동사란 말이 나옵니다. 뒤에 타란 건 남이란 뜻이죠. 타인할 때. 뒤에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다른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 합니다. 뒤에 별도로 다른 목적어가 안 나와도 되는 것을 자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3형식, 4형식, 5형식은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사가 보호가 따라와줘야만 되는 것을 불완전 동사라고 그러고 보호가 안 나와도 되는 것을 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7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호 나오죠. 다시 말씀드린 대로 보충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양식 그러죠. 자, 이 단어를 보충하는 단어가 보호입니다. 이 형식 보면은 자동사가 있을 때 주어, 동사, 보호죠. 그러니까 불완전 자동사는 말이죠. O 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입니다. 목적어를 갖는데 그 목적어를 갖는 동사를 보완해주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보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형식에서는 이제 그 주어를 보충해서 주격 보호, O 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보충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이런 뜻이죠. 다 들어보신 용어일 겁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학생이다. He is a student. 그렇죠? 그는 학생이란 말이 나와야 그가 학생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He is good. 사람이 좀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단 말이죠. 사람이. 5번 보겠습니다. 5형식 보겠습니다. My father made me a doctor. 나의 아빠는 나를 의사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자, 나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닥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목적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1형식, 2형식에서는 자동사, 3, 4, 5 형식에서는 타동사. 이 타동사는 타가 남이란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란 남을 갖게 됩니다. 보통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하죠. 뭐뭐에게.
여기 파란색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란 말이 나오는데 사형식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타동사라는 것은 대상이 필요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love, 혼자 사랑합니까? 대상이 있어야죠.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할 때 하나의 대상이 생깁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는 대상이 있어야죠.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되죠.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자, 10번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이게 오형식인데 뒤에 보면 수식어란 말이 나옵니다. 수식어라는 것도 수식하는 건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동사를 보통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그냥 부사랑 수식어란 말을 한번 이따 정도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를 보겠습니다. 11번 로미오와 줄리엣 앤드가 다르죠. 라미오 앤 줄리엣 또는 구와 구라는 것은 단어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는 것이 구라고 그랬죠. 한글과 영어로 in Korean and in English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절과 절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것이 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분 문장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입니다. 접속. 연결시켜준. 자, 30이 되었을 때 결혼하였다. He was married when he was 30 years old. 이 접속사랑 when이 있음으로써 he was married라는 문장과 he was 30 years old라는 문장이 연결이 되었죠. 기차도 보면은 1호차, 2호차 연결시켜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when입니다. when. 뭐뭐 했을 때. 자, 12번에 비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동사라는 것은 뭐뭐이다 뜻이죠. am, are, is. 대표적인 이 형식인데 불완전 자동사죠. 근데 기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 형식 동사를 보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look, 뭐 냄새, smell, 소리, sound, 들리다, taste, 맛이 나다, feel, 느낌 이런 것들이 이 형식 동사입니다. 또는 get, grow, go, run, turn 뭐뭐 하게 되다, become 뭐 이런 뜻으로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 대신이라고 그랬죠. 명사는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어는 뭐 우리가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바꿔서 씁니다. 뭐 this, that, I, you 또는 뭐 he, she, they 뭐 이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칭 대명사라는 건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죠.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그 밖에 제3자. 남자는 he, 여자는 she, 사람이 아닐 때는 사물일 때는 it, 둘 이상일 때는 they. 그렇죠? 이게 바로 15번의 단수와 복수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한 개일 때는 단수, 두 개 이상일 때는 복수 되십니다. 보통 s나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고 단수 한 개일 때는 한 개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어라는 거죠. 그다음에 on 이렇게 뒤에 모음이 있을 때는 on을 쓰죠. 애플 할 때 애플 하지 않고 on 애플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자, 뭐 들어보니까 쉽죠? 예,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하면은 좀 정돈이 됩니다. 청소도 정리가 있고 정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알짜배기 지식을 정돈을 하면은 나중에 회화할 때도 도움이 되고 뭐 독해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자, 16번 볼까요? 비교급이고 최상급이 있어요. 비교할 때는 ER을 붙이고 최상급일 때는 ES를 붙인다. 크다, 더 크다, taller, 제보다 tallest.
er과 er을 붙이고 어떤 문장의 단어가 길 때는 뭐 최소한 보통 3음절 이상, 음절이란 거는 다 모음 하나 기준으로 해서 발음상 모음 하나 기준으로 음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음이 3개 이상 될 때 3음절이죠. 뭐 er이 들어가는 대신에 more, es가 들어가는 대신에 the most 이렇게 길 때는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3음절 이상 되는데 또 그 er 붙이려고 그러보세요. 단어 자체가 좀 발음하기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more나 the most를 쓰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the most interesting, modern, more modern, most modern. 약간 이음절이 moden은 이음절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more를 붙였을 때 더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외워야 된다 이런 것은. 불규칙 변화는 우리가 er과 es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뭐 이미 better, best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별개의 그 단어가 돼 있죠 이미. 이런 거는 뭐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어 외우듯이 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 영어 비교급은 말 그대로 최상급 비교고 최상급 말 그대로 최고란 뜻인데 보통 최상급은 뭐뭐 중에서 또 그다음에 비교급은 뭐보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뜻으로는 than 최상급 뭐뭐 중에서는 in, of, among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의문사는 뭡니까? who 누구, what 무엇,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y 왜, how 어떻게 이렇게 의문사는 OWLH 되어 있는데 자 W 시작되는 5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 다음에 how는 how 이렇게 어떻게 해서 되어 있죠. 또 위치도 있는데 뭐뭐 중에서 어떤 것 할 때 있고요. 다음에 much 붙여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뭐 계산할 때 how much 이렇게죠. 다음에 돈이 얼마냐 할 때 how many 할 때는 이제 또 숫자 셀 때 how many 키 클 때 how tall 가장 자주 쓰는 거 how old 뭐 이렇게 읽을 때는 yes나 no 될 때는 문장을 올리고 의문사 있을 때는 올리질 않고 마무리는 착륙시킨다. 변기로 말하면 착륙시킨다. 이거는 이제 회화할 때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죠. 왜냐하면 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의문사는 이미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의문문이기 때문에 꼭 뒤를 올리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은 이거 의문문이라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9번 간접 의문문 영어로 indirect ques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그 절 형식으로 넣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에 보면 who is he? 그 누구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그가 누군지 알아? Do you know who is? 다음에 3번 보면은 he said to me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것을 좀 달리 전할 때는 he asked me who I was.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 간접을 하게 되면은 문장이 조금 더 이렇게 그 회화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문어책, 글씨, 그 기록으로 남기는 책에서 쓰는 그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who are you 하게 되면 조금 더 생동감 같은 건 있죠. 직접 합법을 하면은. 자, could you tell me where the school is?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게 문법에서 자주 다른 건데 간접합법일 때는 where 다음에 where is the school 하지 않고 간접합법에서 특징으로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 됩니다. where the school is 이렇게 되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거는 약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파란색 썼습니다. 20번 보면은 부가 의문문이란 말 나와요. 알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그 바로 문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You are a student? 그렇지? Aren't you? 너는 학생이다. Aren't you? 이렇게 여기서 아가 학생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니? 이런 정도죠. 그다음에 철수 can't swim. Can he? 여기서 can't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can으로 받아줍니다. 할 수 있나?
이런 뜻이죠.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앞에 말 단어와 다르게 써줘야겠죠. 이 앞에가 낫다 했을 때는 여기서는 긍정으로, 뒤에서는 긍정으로. Jimmy doesn't study hard. Does she? 여기 낫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낫다를 넣지 않고 does she. 열심히 공부하지 않지. 안 그런가?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차원이죠. 자, 소유격이란 21번입니다. 뭐의 한 뜻이죠. 철수책, 철수's book. 책상에 다리, the legs of the desk. 위에 간단한 단어는 s를 붙이고 apostrophe s라고 그러죠. 뭐 생물의 경우 여기는 보면 over 씁니다. desks 이렇게 하지 않고 뭐의 다리, the legs of the desk. 예.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란 것은 아까 관계라는 건 접속사의 기능을 간다 그랬죠? 같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관계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대명사는 그야말로 대명사인데 절과 절이 연결될 때 연결되는 부분이 이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is a son. The son is a doctor.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son과 the son이 또 나오기는 뭐 중복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냥 he is a son 하고 이 뒤에 의사인 아들 who is a doctor 되죠. who 여기서 이 사람일 땐 who를 씁니다. 그 다음에 he is a son, the son's wife is a doctor. 여기서 뭐의 할 때는 the son's wife에서 who's가 됩니다. whose, whom이죠. who의 소유격.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을 보면 he is a son, I like the son. 나는 그 아들을 좋아해. 네, 목적격으로 썼기 때문에 who의 목적격인 who, whose, whom을 씁니다. he is a son whom I like. 내가 좋아하는 아들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whom은 이런 경우는 생략도 가능하죠. 목적격일 때는. 자, 23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를 한번 볼게요. what는 who나 which와 좀 다른 것은 약간의 여기 이제 밑줄 치는 부분 보면은 what the thing that 여기서 the thing이란 말이 있죠. the thing이란 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 즉 명사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what는 별도로 앞에 명사가 없어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란 것이 있는데, 제한적 용법이란 것은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명사를 제한시키는 것이고, 계속적 용법이란 것은 이 컴마를 둠으로써 계속 나가는 형태로 얘기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부터 볼까요? He has three sons who are doctors.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세 명이 다 의사다. 위에 볼까요? He has sons who are doctors. He has three sons who are doctors. 의사인 아들 세 명이 있다. 위에는 아들이 셋인데 의사이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는 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밑에는 세 명이 아들이다. 아들은 세 명이라는 얘기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들은 세 명. 자, 그 다음에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처럼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앞문장과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성질이 문법일 때, 부사일 때 관계 부사라고 그러죠. 자, that is the house he lives there. That is the house where he lives. 그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여기서는 이제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이고요.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This is the house and he lives there. 여기 보면은 콤마가 하나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위에서 아까 전에 본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인데 집이 있는데 그곳에 그가 살고 있다. 여기서 조금 차이를 보면은 위에서는 아들이 3명만 있는 것과 3명이 의사인 아들이 3명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왔고, 또 아들이 3명만 있다. 근데 의사이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또 다른 집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자, 집이 있는데, 그가 살고 있다. This is the house. 집이 있다. The house. 예.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이 집이 하나의 뭐랄까, 일가구 일주택.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and가 들어가면서. 자, that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that는 관계 대명사도 될 수 있고 관계 부사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오형 같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특징으로는 the same, the only, the very, all, 서수, the first, the second 이런 거 서수 이런 선행사가 명사가 나올 때는 that가 등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제. 자, 우리 한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자, 좀 힘내십시오. 시제라는 것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과거도 이제 뭐 진행형도 있고 완료형도 있기 때문에 시제는 총 12개 있는데, 지금 뭐 다 이게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그냥 문장을 보면서 해석이 되면 되는데, 자, I think she is happy. 자, 앞에 think 현재, 뒤에 is 현재 일치됐죠? 현재와 현재. 요거를 과거로 바꾸면 I thought she was happy. 나는 그녀가 행복하다. 맞아. 뭐 이게 생각했다니까 thought 과거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워즈로 바뀌었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시제일치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을 때는 과거 상황으로 맞춰야 되죠. 모든 것이. 대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큰 과거. 대과거죠. 이때는 had 플러스 과거 분사. 과거 분사라는 거는 과거형의 분사 형태인데, 이거는 뭐 단어 외워도 쉬워야 됩니다. 자, 과거와 현재 완료. 요거는 좀 주의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 완료. 특히 현재 완료는 뭘까? 이게 우리말에 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문법 표현인데, 예,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과거는 특정 시점, 현재 완료는 특정 시점과 현재의 연결된다는 느낌.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재 완료는 어떤 종류냐? 경험, 결과, 완료, 계속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과거는 보면 I saw the movie, Gone with the Wind. 이 영화를 봤다. 그렇죠? 뭐 객관적 사실. 봤니? 봤어. 근데 I have seen the movie, Gone with the Wind. 이것은 그 영화를 봤는데 그 감동이 남아있어. 이 현재와 연관이 느끼는 느낌이 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8번 볼까요? to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것도 아주 문법에서 잘 다루는, 우리가 한번 별로 말하면 별 한 5개 정도 됩니다. to 부정사란 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성질을 갖는데요. 동명사는 명사 원형 플러스 ing로 명사 성질을 갖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동사에 시작돼서 다른 품사로 응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동명사는 과거적 성질을, 투부정사는 미래적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원어민과 한번 대화를 했는데, 원어민은 여기에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입장에서 문법을 볼 때는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그럽니까? nice meeting you 그럽니까? 당연히 nice to meet you 그러죠. 이때 투부정사는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 처음 만나서 앞으로 뭐 10분이든 15분이든 뭐 몇 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만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적 성질, 부사적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럴 때 to가 맞고, 자,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 갈 때는 nice meeting you 그럽니다. nice to meet you 안 그러고, 막 한참 만나 얘기하다 처음 뵙게 돼서 만나서 기뻐요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만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할 때 nice meeting you 그러죠. 그러니까 nice meeting you와 nice to meet you, 이 두 가지가 이 지금 투부정사 동명사 가장 큰 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사는 무엇이냐?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죠. 동명사랑. 분사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 문법으로 보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었죠. 그럼 앞에 별도의 동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참 관계 부사에서 해석을 드러나지 않은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A girl singing a song. 자, 노래하고 있는 소녀. 우리 해석되죠.
근데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관로해서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singing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주는 이것을 설명해주는 동사가 is고 또 주어는 who입니다. 관계대명사 who. 자, 영작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보자. 자, 이럴 때 주어란 것은 반드시 찾아내야죠. The newcomer. 다음에 목적어도 있어야죠. 여기 지금 2번 표현에 아주 그 표현이 재밌는 게 나오네요. 잉어가 한 놈 궁실거리며 물 위로 떠오르는 게 보였다. 궁실거리며 아주 순우리말입니다. 주어는 잉어, carp, A가 들어가죠. 보였다, was seen. 궁실거리며 물 위로 떠오르는 게. 자, 이거 좀 영작 재밌는 표현이 되겠네요. float slowly up the water. 좋습니다. float slowly up the water. 이렇게 뭐랄까 영어가 오히려 쉽게 보이죠. 궁실거리며. 자, 합치면 a carp was seen to float slowly up the water. A carp was seen to float slowly up the water. 좋습니다. 한번 외워둘만 한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A carp was seen to float slowly up the water. 자, I saw a carp floating slowly up the water. 이것도 뭐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약간 바꿨습니다. 능동태로. 발음. 자, 발음 한번 진짜 정도로 한번 하십시오. 발음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발음이 좋으면 영어 잘한다 소리 듣죠. 그럼 어떻게 발음을 잘하느냐? 발음하는 방법을 차근히 한번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도 문법에 들어가요, 사실은. 그리고 뭐 대표적인 건 L과 R 뭐 이런 차이가 나오는데 근데 자 여기 보면 water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는 computer. 이게 사실 뭐랄까 혀의 그 발음상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우리가 저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이런 이런 단어들이 좀 경음화해서 생깁니다. sky 이런 게 sky 이렇게 되죠. sky. 그죠? 자, street 이렇게 screen 되죠. 자, 다음에 S 다음에 T는 잘 발음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Last night saw last night 되지만 천천히 발음하면 last night 되겠지만 빨리 하면 last night 되겠죠. 뭐 우리말도 비슷합니다. 빨리 할 때는 중간에 생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에 이건 한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우리도 뭐 아이가 있고 의가 있는 것처럼 영어도 이 에 발음이 가는 거 있어요. 우리 사과 애플은 입을 크게 해야 됩니다. 손가락 2개 크게 강하게 애플 이렇게 되고 이 작은 이는 좀 그냥 가볍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then man 이렇게죠. 크게 할 때 man then 이렇게 됩니다. 자, 신문 표제.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상식을 늘리고 할 때 영어로 된 신문 읽으면 좋죠. 정보도 습득하고 영어도 되고 뭐 CNN 방송도 듣고 아리랑 TV도 보고 좋습니다. 신문 표제를 보면은 근데 이제 보통 제목을 등장하기 위해서 다른 거 문장을 완전히 쓰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단어만 씁니다. 예전에 나온 신문 중에 황 lives in Philippines. 황 이 사람은 이제 황장엽이라는 사람이었죠. 1997년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래는 주로 이제 to 부정사 쓴다 했죠. 아까 nice to meet you 할 때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게 만나게 지금 처음 보면서 만나게 되어서 할 때 to 부정사 부사정법.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probe 그죠? 조사하라고. prosecution pressured to probe hamburger. 예, 제가 조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to have 할 예정이다 뜻입니다. 자, 주재할 예정이다. 우리 헤드그는 명사지만은 우리 주관하다 이런 뜻이죠. 주체자로서 대표자로서 주관하다 이런 뜻의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정보 to
간단한 단어지만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투부정사의 문법을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자, 해석 요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요. 이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저자는 이 예문을 선택을 할 때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부모의 어떤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이유가 하나의 그 경제가 아주 큰 요소다. 이것을 한번 썼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른 것은 뭐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예,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했던 그런 자료가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그냥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